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 정말 장엄하지만 또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죠. 여기서 지금 숨막히는 사냥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말이 지쳐 쓰러지고 사냥개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짙은 안개 속에서 사냥꾼 한 명이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시 한 편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은 엄청난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월터 스콧의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실 사냥단이 아주 위풍당당한 수사슴 한 마리를 쫓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추격전 그만 혼돈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 이 고기에 보이는 사냥꾼이 일행과 떨어지고 만 거예요. 심지어 그가 타던 충성스러운 말은 지쳐서 죽어버렸고요. 이제 그는 이 낯선 야생의 땅에 그야말로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그의 고귀한 태도나 딱 봐도 값비싸 보이는 사냥복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거친 땅에서는 그저 길 잃은 나그네일 뿐입니다. 과연 그의 정체는 뭘까요? 완전히 혼자가 된 사냥꾼은 어떻게든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사냥용 뿔나파를 붑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저 넓은 호수 건너편에서 공허하게 울리는 메아리뿐이었어요. 희망이 거의 사라져갈 때쯤 그의 눈에 물 위에서 움직이는 무언가가 들어옵니다. 그건 바로 작은 배를 타고 물 위를 스르륵 미끄러지듯 다가오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환상처럼 느껴졌겠죠. 고요한 호수의 정적을 깨고 이 낯선 이방인에게 다가오는 모습, 이 신비로운 분위기가 바로 이 이야기의 낭만적인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렌 더글러스, 추방당한 귀족의 딸이자 바로 이 시의 제목인 호수의 여인입니다. 그냥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하일랜드 특유의 긍지와 기품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죠. 엘렌은 이 낯선 남자에게서 고귀한 풍채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는 자신을 그저 스노우둔의 기사 제임스 피츠 제임스라고만 소개해요. 이름 자체는 미스터리에 쌓여 있지만 그의 태도 하나하나가 나 중요한 사람이요? 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엘렌은 피츠 제임스에게 자신의 섬집에 머물 것을 제안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긴장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일랜드에는 손님을 신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규율이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왕이 있는 저지대 출신, 즉 잠재적인 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위험천만한 삼각관계, 그리고 하일랜드 부족과 스코틀랜드 왕권 사이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 이제부터 이야기는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엘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두 남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쪽은 우리에게 익숙한 기사도 정신의 피츠 제임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엘렌과 거의 약혼한 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거칠고 예측 불보로인 하일랜드 족장 로더릭 듀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법과 질서의 세계를, 다른 한 명은 시족과 복수라는 전통적인 가치를 대표하는 거죠. 이 둘의 충돌, 불보듯 뻔하겠죠? 왕의 군대가 점점 다가오자 로더릭 듀는 아주 극적인 의식을 거행합니다. 바로 불타는 십자가인데요. 이건 고대 하일랜드에서 전쟁을 알리는 비상 소집 신호였어요. 이걸 본 남자라면 누구든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즉시 무기를 들고 족장에게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이 의식은 정말 강력하고 엄숙 그 자체였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는 쟁기를 버리고 고기를 잡던 어부는 그물을 놓고 심지어는 자기 결혼식 도중에도 뛰쳐나와야 했어요. 시족에 대한 충성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했던 겁니다. 전쟁의 상징이 온 계곡을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이 숨막히는 긴박감, 상상이 되시나요? 모든 것의 운명이 이 부름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족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제 대결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피츠 제임스가 하일랜드를 떠나려 할 때 그를 안내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는 다름 아닌 피츠 제임스의 숙적, 로더릭 듀였습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로더릭은 손님인 피츠 제임스를 안전한 곳까지 안내해야 하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무가 끝났으니 적으로서 결투를 신청할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일랜드의 규율 안에서 벌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의무의 충돌입니다. 로더릭은 명예를 걸고 피츠 제임스를 보호해야만 했지만 이제는 똑같이 명예를 걸고 그를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 복잡한 명예라는 개념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결투가 시작됩니다. 하일랜드 전사의 거친 힘과 기사의 세련된 기술이 꽝 하고 부딪히는 거죠. 로더릭은 정말 맹렬하게 공격하지만 피치 제임스는 아주 침착하게 그걸 다 막아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전투의 전환점입니다. 피츠 제임스의 잘 훈련된 기술과 전략이 로더릭의 순수한 힘을 서서히 압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로더릭이 방패 없이 싸운 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맙니다. 결국 피츠 제임스가 족장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그의 용맹함을 존중해서 목숨은 살려주고 포로로 잡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기사도 정신이죠. 자, 한편 엘렌 더글러스는 추방당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빌기 위해 왕이 있는 궁정으로 향합니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자신이 한때 목숨을 구해줬던 그 의문의 기사, 피츠 제임스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반전을 향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수많은 귀족들로 꽉 찬 궁정 안에서 엘렌은 자신을 도와줄 단 한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어요. 과연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피츠 제임스가 사실은 변장을 한 채 자신의 왕국을 여행하던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 국왕이었음에 밝혀집니다. 이야기가 정점에 달하는 그야말로 짜릿한 순간이죠. 왕의 자비로운 결정으로 모든 갈등이 눈 녹듯 해결됩니다. 엘렌의 아버지는 사면을 받고 하일랜드와 왕실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오죠. 그리고 물론 사랑도 승리합니다. 정말 완벽한 낭만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 그냥 낭만적인 소설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요. 이 시 한 편이 현실 세계에 미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에요. 이 호수의 여인이라는 시가요. 사실상 현대 스코틀랜드 관광 산업을 통째로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코틀랜드에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만든 거죠. 생각해보세요. 시 한 편 때문에 없던 길이 생기고 여관이 지어지고 심지어 증기선까지 다녔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잘 만들어진 이야기 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월터 스콧의 시는 그냥 종이 위에 쓰인 글자가 아니라 산과 호수,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를 바꾼 강력한 힘이었던 겁니다.